좋아요, 구독.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이번 주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변곡의 시간에 우리 업사부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업사부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저 사람 또 현금 만들려고 하나?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도지인 앵커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현금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현금의 전략을 가자. 잭슨홀 미팅이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 거는 그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은 덜 매파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도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하기보다는 찰실현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아시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매우 단호히 행동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얘기를 했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에서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긴축의 속도를 높이면은 아마 여러분들, 국민들, 기업들 다 힘들 겁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군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그 중요 의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중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금리 인상이 0.25%, 25pp밖에 못 올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도 가계부채랄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사항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과의 금리 역전 부분부터 지금 9월에 있을 FOMC에서 50bp 올릴까? 75bp 올릴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어느새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찍었으니까, 고점은 찍은 것 같으니까 라는 부분들로 아마도 50bp를 올릴 거야. 75bp 올릴 확률이 무려 80%에서 40%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회 연속 75bp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온 거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중심이 되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우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환시 개입까지도 언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요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미국 차트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면 지금 20선을 확실하게 올려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N자형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조금은 더 하방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밑에서 지지받을 만한 자리는 있으니까, 내가 현재 현금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금요일에 있을 때 있다면 조금은 현금 만드시고,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짧게 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난번 반등 나왔던 직전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과연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으나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개파락 떨어졌던 거 갭 메꿨으니까 사실 할 만큼은 한 거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부분들, 어느 정도 이 개파락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정말 힘겹게 올려놓은 겁니다. 정말 힘이 좋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또 한 방에 무너뜨리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가볍게 올랐다 가볍게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즉 다시 떨어졌다면
다시 재차 올라가려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은 화생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분한테는 어떤 저의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2,200개 정도가 하락이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그러면 내가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10개, 9개가 하락을 해요.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에는 주식만 들고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풋을 대응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ETF 전략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반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쨌든 파생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금이 작습니다. ETF가.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맞춰야 되는데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데 수익금이 작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파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오늘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그 전략을 뭐 가져가실 수 없으실 수 있지만 이미 오늘 풋이 23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굳이 코인 분석도 안 되는 거, 시장 올라가니 떨어지니 분석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잭슨홀 미팅이다, 뭐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약간이라도 예상이 되고 어떤 대응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파생 쪽이 훨씬 나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봅니다. 사실 오늘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중이라서 어떤 주식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파생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 H740 코스피 푸시라는 종목이 345원이거든요. 그러면 10개 이상부터 살 수 있어요. 그럼 3,450원 있으면 또 요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연습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방법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바로 덥석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투자는 늘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하나라도 오늘 수익이라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계좌 전체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한 종목이 수익이다. 내가 100만 원 살았는데 100만 원어치가 수익이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멘탈적인 부분을 잡아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전체가 빠져서 내가 멘붕 상태, 이거 뭐 어떻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한 종목이라도 수익이면은 시장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을 보면서 어떤 조언을 얻어야 될까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여기서 시장이 하락이 멈출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아마도 시장이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렇게 M자형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2,35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저렇게 저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2,35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초강력한 매수 포지션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자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약간은 빨랐을지 모르나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제가 현금을 많이 언급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맞춰내면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서는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LG NL솔루션이든 굵직한 종목들 매집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로 접근에 대한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지금은 오늘은 혹은 내일 정도까지도 주식 종목들을 담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해야 한다라면 테마주 중심의 가벼운 중심, 지금 원자력이 조금은 올라오려고 합니다. 에너토크 같은 종목이 지금 2.3%, 조강 ILI,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죠. 이것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조강 ILI. 그래서 이런 가벼운 종목분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만 종목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어려운 얘기를 좀 드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이거 내가 궁금한 게 있었다라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오늘 하루 종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